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목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시스템을 이제 MSA로 분리하고 카프카 기반 이벤트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배포까지 적용한 실무형 EMR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도커, 쿠버네티스로 클라우드 기반 컨테이너 배포 환경을 구축하였고 CI, CD를 통해 개발, 운영 자동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별 독립 DB로 이제 데이터 책임 분리를 하였고요. JPA, 쿼리, DSL, 마이바티스 기반 데이터 접근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병원 업무 흐름을 기준으로 MSA 구조의 EMR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이제 크루드 구현이 아니고 병원 업무 흐름 기반의 MSA 시스템 구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병원 업무 흐름을 그대로 시스템 구조로 가져와 클라우드 배포를 통하여 MSA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구현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프로젝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핵심 기준은 이제 하나입니다. 바로 병원 업무 흐름입니다. 병원은 이제 환자가 내원을 해서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고 이제 진료 중 검사나 이제 처치 처방을 받고 수납하고 이제 퇴원을 하는 이 순서로 동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흐름을 그대로 시스템 구조로 가져가 단계 서비스 단위로 분리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발 환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프론트엔드는 일단 넥스트 JS와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구성하였고요. 넥스트 JS를 사용하여 페이지 기반 구조가 아닌 EMR 스타일의 레이아웃 기반 화면 전환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리덕스를 활용하여 이제 환자 선택 상태 등 전역 상태를 관리하였고요. 백엔드는 스프링부트 기반으로 MSA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각 서비스는 이제 환자, 접수, 진료, 진료 지원, 수납, 인증 권한 이렇게 MSA로 나눴고요. 각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서비스 간 통신은 이제 REST를 사용한 API 호출 방식이나 카프카를 활용하여 이벤트 기반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간 데이터는 이제 직접 조회하도록 하지 않고 API 호출을 통해 가져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레디스를 활용하여 캐싱, 성능 개선 구조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여 이제 도커와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배포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서비스 단위로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네, 이제 개발 도구로는 인텔리제이, VS 코드, 지라, 소스트리를 사용해서 협업과 형상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이제 각 서비스는 이제 독립적으로 동작하지만 업무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잠시 이제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용자 요청을 이제 프론트엔드로 전달하게 되면 이제 백엔드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및 조회 후 응답 반환, 이런 구조로 이제 사용자의 요청을 응답하는 시스템입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3티어 구조 기반, API 중심 MSA 확장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각자 이제 MSA별로 만들고 그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업무 흐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많은 고민이 좀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는 REST를 적용해야 되는지, 어떤 거는 카프카를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고민을 했는데 이제 결국 기준은 이제 지금 당장 화면 업무 흐름이 응답값에 의존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접수가 되고 바로 진료 대기로 넘어가야 되는, 응답이 바로 와야 된다면 REST. 이제 진료가 끝나고 진료를 이제 완료를 하고 이제 수납으로 넘기고 다시 다른 환자를 이제 진료하니까 응답이 안 와도 그대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비동기로 진행하는 방식, 이제 카프카 방식을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수 그리고 진료와 진료 지원에서 이제 접수 대기 환자 목록은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REST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검사 오더, 처치 오더, 진료 종료한 뒤 수납으로 넘기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카프카로 이제 구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비동기 처리는 이제 카프카로 두고 화면과 트랜잭션의 즉시성이 필요한 구간을 REST로 분리해 일관되게 가져가기로 정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개발 환경 소개 및 REST와 카프카 비교 정리를 해보았고,
다음 소스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소스트리 한 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팀원들과 협업을 하려면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버전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깃을 사용했습니다. 소스트리는 이러한 깃을 명령어가 아닌 GUI 환경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고 브랜치 관리, 머지, 커밋 이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각자 이제 브랜치를 도메인에 맞는 브랜치를 만들어서 업데이트 후 어느 정도 버전이 만들어지면 디벨롭에 공유하여 합쳐서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한번 브랜치 관리를 잘못하기도 했고 뭐 중구난방을 하는 바람에 한번 이제 충돌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한번 이제 터져버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약이 됐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했을 때는 이제 충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더욱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스트리에 대한 설명과 이용 후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에자일 방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에자일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주 단위 스프린트를 기준으로 개발했습니다. 에자일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짧은 개발 주기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나가는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지라와 컴플라이언스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먼저 이제 지라를 통해 관리한 스프린트 진행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지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작업과 스프린트를 관리하는 협업 도구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개발할 일, 진행 상태, 일정 등을 이제 관리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환자 도메인과 수납 도메인인데, 약간 이제 딱 보시면 환자 서비스는 엄청 깔끔하게 딱 떨어져 있고 수납 서비스는 약간 좀 정신없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자 서비스가 깔끔해 보여서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저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이게 당연히 이제 기간이 좀 더 딜레이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납 서비스가 더 이제 현실적인 그 지라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라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계획대로 수납 도메인은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연계를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확장된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처럼 이제 환자 도메인은 기준을 잡는 역할을 했고, 수납 도메인은 실제 서비스 연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반영하며 발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단순 기능 개발이 아니라 실제 업무 흐름에 가까운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지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컴플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먼저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프로젝트 계획 회의, 스프린트 계획 회의,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해고가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돌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제 프로젝트 계획 회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회의 설명에 앞서 컴플런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문서와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협업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설계, 회의 내용, 정리 문서를 팀원들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라랑 같이 말씀드리면 지라는 작업을 관리하고 컴플런스는 문서 정리를 하면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계획 회의는 제가 따로 이제 웹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계획 회의는 프로젝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 팀원이 모여서 한번 딱 이제 계획을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주요 내용은 이제 병원 업무 흐름의 정의, 서비스 분리 기준 설정, MSA 분리 기준이겠죠. 그리고 서비스 역할의 정의, 개발 범위 설정, 기술 스택 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지를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스프린트 계획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린트 계획회는 이제 각 스프린트
시작하기 전에 진행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스프린트 기능 성정, 그리고 진화 작업 분배, API 설계, 그리고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건 이제 스프린트에서 뭘 만들지 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스프린트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린트 리뷰는 이제 스프린트가 종료되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구능 기원 시연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가, 그리고 API 동작 확인, UI 연동 검증, 그리고 완료 여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만들었나 이 단계에서 이제 확인하는 단계고요. 네, 스프린트 회고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개선점을 도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 원인, 개선 항목 등등을 정리했고, 그 개선점들이 이제 다음 스프린트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회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데일리 스크럼이라고 저희가 이제 매일마다 모여서 아침에 이제 각자 구현하기 전에 모여서 짧게 이제 진행한 미팅인데, 작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뭘 했고 오늘은 어떤 걸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자일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ERD와 유스 케이스입니다. 각각 ERD와 유스 케이스를 한 줄로 설명드리자면, ERD는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연결되는지, 유스 케이스는 이제 사용자가 시스템을 어떻게 쓰는지 시각적으로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각 MS별로 어떻게 시각하였는지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환자 ERD고요. 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이제 퇴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자 중심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서 먼저 환자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ERD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 ERD는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이제 빠르게 넘어간다는 점 양해 바라시고 이제 각자 나눠드린 프로젝트 그 프린터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료 ERD도 이제 진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진료 지원 역시 이제 검사 수행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은 이제 청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ERD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스 케이스인데, 인증 권한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기능이긴 합니다. 이게 의사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환자 관리, 진료 관리, 진료 지원 관리 이 정도의 기능만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접수에 이제 만약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이 권한이 없다고 막아두게 됩니다. 네, 그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간호사가 로그인하면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관리자가 로그인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먼저 이제 환자 유스 케이스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업무 담당자가 환자 MS에서 만들어 둔 걸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 정보 조회를 해서 이제 접수를 할 수 있겠고요. 환자 상태를 병행할 수 있고, 메모, 플래그, 제한 관리를 의료진에서 이제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접수 역시 접수를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따라 흐름대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유스 케이스도 이제 진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더도 내리고 진료 종료까지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진료 지원은 이제 의사 측에서 오더가 온다면 그 어떤 오더인지 확인을 하고 그에 관한 이제 오더를 처리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유스 케이스입니다. 네, 이제 수납에서는 이제 진료가 종료되고 나면 청구를 할 때 이제 청구조의 수납 등록, 미수분 관리, 결제 관리 등등으로 이렇게 이제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ERD와 유스 케이스는 설명을 이제 끝내고요. 다음 이제 기능 구현을 할 텐데, 그 앞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 서비스에서는 이제 등록, 조회, 식별, 상태 속성 등 이제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였고요. 접수에서는 이제 조회, 접수 등록, 상태 관리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였고, 진료 서비스에서는 진료 시작, 진단, 검사 처치, 처방을 이제 구성하였고요. 진료 지원은 이제 오더가 온 검사 수행, 결과 등록, 간호 및 처치 기록 등을 이제 구현하였고, 수납 서비스에서는 진료비 조회, 청구 생성, 결제 처리, 미수분 관리 등을 이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권한 부분부터 일단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아이디는 의사 아이디입니다. 의사 아이디는 진료 차트를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진료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접수를 들어가려 한다, 뭐 간호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 권한이 없는 메뉴라고 막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호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거 대신에 이제 뭐 접수 담당자로 들어가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군원 시연으로 가겠습니다. 네, 먼저 환자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환자에서는 일단 먼저 신규 등록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원장 선생님 이름을 좀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등록 앞에 6자리를 입력하게 되면 생년월일이 자동으로 기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뒷자리 첫 번째 자리는 이제 홀수는 이제 남자, 짝수는 여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홀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남자라고 이제 기입이 되고 짝수로 가면 여자, 그리고 이제 2000년생 이후로부터는 이제 3으로 시작되니까 여기도 이제 기능을 했고요. 5번, 6번은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남자가 이제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연락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중복 확인을 하게 된다면 이미 이런 중복된 확인 남자가 환자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여기 등록되어 있는 환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또 전화번호를 잘못 이제 전달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다른 전화번호로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동명이인이지만 전화번호가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주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저희가 다음에 있는 주소를 외부 API를 받아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음에서 가져와서 API 사용을 하고 있고 보호자는 이렇게 되고요. 연락 우선순위는 보호자. 그리고 이제 약관 전체 동의가 있는데 이게 필수를 체크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게 막아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또 구현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 후 바로 접수를 하느냐 아니면 등록만 해놓고 나중에 접수하느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등록하게 되면 제일 이제 최신규 환자는 제일 위에 뜨게 되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자동 식별 중복 환자 방지라고 있는데 이게 병원 시스템에서 이제 가장 환자 MS에서 좀 중요하게 볼 게 이제 병원에서는 중복 환자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등록해둔 네, 이렇게 자동 식별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중복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는 이제 연락처는 다르지만 이게 이렇게 환자가 중복이 되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연락처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맞는 연락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등록하게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중복 환자 방지까지 설명드렸고 상세 페이지를 잠시 보자면 이렇게 제가 작성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상태 변경이 되고 메모와 플래그 관리, 제한 관리를 이제 여기 카드에 두었고요.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는 병원에서 이제 보험은 당연히 건강관리공단에서 이제 받아와서 자동으로 이제 받아와서 등록하게 되는데 저희 교육 프로젝트 특수상 이제 그게 되지가 않아서 그냥 저희가 등록하는 걸로 일단 구현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건강보험을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검증이 되었다. 이제 현재 유효한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동의사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제가 동의했던 체크 목록들이 나와 있고요. 뭐 변경 이력들은 변경이 되면 이제 그에 대해 이력이 저장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환자 MSA를 마치고 접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접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의 상태 변경이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대기 중인지, 진료 중인지, 수납 완료인지. 그래서 일단 먼저 아까 등록했던 환자를 접수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별로 선택하게 해두었고요. 이렇게 이제 담당이 어떤 담당이라 할 건지.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제일 위에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환자가 병원을 가게 되면은 이게 모니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몇 번째 대기인지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과별로 이제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있고 진료하고 있는 환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네, 이것도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계속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수는 이 정도로 이제 중요한 기능들을 이제 시연하였고요. 이제 진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료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제가 접수했던 박영호 환자를 할 텐데 일단 지금 대기 상태라서 이 기능을 사용을 못하게 막아뒀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진료 시작이 되어야만 이렇게 이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이제 어떤 환자가 어떤 담당이에게 이제 진료를 받고 있는 도중 또 뭐 실수를 하든 뭐든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되게 막아뒀고요. 네, 이런 기능을 구현해 보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아까 등록했던 박영호 환자를 이제 신규 진료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료 기능 시연을 할 텐데요. 이제 맨 처음에 환자가 이제 온다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뭐 어떻게 아프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할 텐데 발목 통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진료가 시작이 되고 그 진료가 되면 이제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되니까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검사 오더를 먼저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발목이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겠죠. 네, 이렇게 이제 오더가 들어왔고요. 이 오더 같은 경우가 이제 의사 같은 경우 오더를 내린 뒤에 이 오더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또 다른 환자를 먼저 진료를 하다가 오더가 끝났다. 그때 이제 그 환자를 다시 호출해서 이제 검사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동의 방식의 카프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더가 들어왔으니까 진료 지원과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또 진료 지원 측에서 이제 기능 구현을 또 보게 될 텐데 이제 접수해서 대기 중인 환자가 이제 또 좀 위급한 환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기 중일 때 간호사가 먼저 활력 지호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이제 대기 중인 환자들을 이렇게 먼저 이분 이제 뭐 어떤 상태이다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렇게 먼저 이제 대기 중일 때 이제 측정을 하면 실제 이 환자가 네, 이렇게 이제 진료 측, 이제 의사 측에서 먼저 보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수치는 좀 위험하다, 이거 많이 위험하다, 뭐 이렇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돌아가서 다시 박영호 환자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검사 오더를 내리게 되면 제일 최신께 위기로 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수행할 텐데 이제 어떤 담당자가 수행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검사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환자는 검사실로 가겠죠. 이제 검사실로 오면 이제 검사를 수행을 하게 될 테고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가 됐구나
뭐 완료가 됐구나 해서 검사 완료가 되면, 근데 검사 완료됐다 해서 이거를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검사 완료에 대한 진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결과를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결과를 기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뭐 판독은 뭐 영상 결과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고 이 결과를 이제 작성 완료하게 되면 검사 결과가 이제 컴플리트가 되면서 다시 이제 카프카로 발행이 되게 되고, 이제 진료나 수납책에서 이걸 구독하고 있으면 이제 그 결과값이 들어와서 이제 실제 진료 측에서는 이제 검사 결과를 환자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검사를 했던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제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검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처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처치도 시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로딩 중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뭐 상처나 투약, 그리고 이제 상병 같은 것들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저희가 몰라요. 그거를 다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합 데이터 포탈이라는 이제 외부 API를 받아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래 로딩이 걸리는데, 네,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저희가 직접 DB에 넣지 않고 외부 API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투약 요청이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약 요청이 왔고, 이제 실제 여기서 이제 투약을 하면서 이제 결과가 어떻다라고 이제 결과값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했다고 이제 뭐 간호사는 어떤 간호사가 이제 작성을 할 테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네. 이거 역시 이제 결과가 컴플리트가 된다면 카프카로 이제 발행이 되고, 이제 청구 측에서 그 발행된 이제 검사 결과나 이제 처치 그 항구들을 조합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카프카로 연동을 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상병 같은 경우도,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것 역시 이제 외부 API를 받아서 왔고요. 네, 이렇게 이제 등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두 개를 등록하게 된다면 주 진단이 있고 부 진단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이제 주된 진단인지 부진단인지 이렇게 나타나게 구현을 했고요. 이제 뭐 약품 같은 경우도 뭐 진통제를 일단 놔준다고 한다면, 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API 호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약품을 등록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고 진료가 이제 끝났다 하면 이제 수납액 이제 청구하라고 이제 이건 역시 카프카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진료와 진료 지원 기능을 구현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 이제 청구에서도 이게 진료가 끝나고 왔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런 식의 이제 U가 뜨면서 이제 진료가 끝났고 이제 수납을 하러 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제일 최신 환자 역시 제일 위에 뜨게 되고,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청구 번호를 보게 되시면 이거는 막 랜덤으로 뜨는 게 아니고 이제 2026-0423 지금 오늘 날짜에 5번째 환자다라고 알 수 있고, 앞에 B 같은 경우는 빌링의 B, 그러니까 이건 청구구나.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페이션트, 환자 번호구나. 뭐 접수는 O라고 되어 있으면 아웃페이션트, 이거 접수 번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미리 DB에서 이제 프로시저로 구현을 해뒀습니다. 네,
네, 이제 청구를 보게 되시면 이렇게 이제 건강보험 아까 제가 적용을 했죠. 이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돼 있고 실제 이렇게 이제 70% 보장 비율이 되어서 아 본인 부담금이 이제 12,000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어떤 진료를 했고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 이제 여기 수납 담당자께서 실제 토스에서 이제 외부 API로 결제 시스템을 이제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실제 구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뭐 익숙한 그림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결제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네, 카카오페이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원장 선생님 이거 좀 네, 실제 보여드릴 수 있는지. 413 9743. 네. 제가 결제 요청이 가면 지금 실제로 원장 선생님한테 이제 결제 요청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성공했다고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청구는 안 됩니다. 개발자 뭐. 네, 실제 청구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카드 결제 수단 어떻게 결제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끝나면 뭐 청구서를 이제 그 환자에게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영수증 인쇄를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뭐 어떻게 결제를 했고 금액이 얼마 나왔고 어떤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인쇄하게 되고 이제 환자에게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능 구현을 마치겠고요.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각자 팀원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뭐 다 읽기는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해서 짧게 정리하자면 다들 느꼈던 감정이 이제 처음에 대화가 좀 많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걸 구현하고 있지 이런 걸 공유가 잘 안 되어서 좀 처음에 더뎠는데 이제 뭐 저도 팀장인데 좀 저도 그게 리얼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다들 책임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원장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셨던 업무파. 이 병원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조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는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했다가 이래서 원장 선생님이 업무 파악을 하라고 하시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산대특 2기분들은 그런 저희의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더 빠르게 이렇게 적응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발표는 여기까지고 제가 간단하게 그냥 소회 하나 남긴다면 9개월이 참 길다 생각했는데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많은 걸 배웠고 이제 저희 박영화 선생님, 김현정 선생님, 송미진 선생님, 최문희 선생님, 이경희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산대특 1기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 산대특 2기 여러분 끝까지 이제 우리 선생님 믿고 완주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무슨 팀이었죠? 방탄코딩단 팀 프로젝트 발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팀은 시험 관계상 중국대는